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그리고 죽음의 성물에서 해그리드가 항상 타고 다녔던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해그리드의 것이었던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인물에게 받은 것인데요. 오늘은 이 오토바이의 주인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에 대해 떠들어 볼까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두 소년을 태운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피셔 경사와 앤더슨 순경입니다. 소년들은 거친 코너링으로 경찰차를 따돌리려 했고 붉은 지시등만이 꼬리를 남긴 채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들은 막다른 길인 줄은 생각지도 못한 채 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고 피셔는 거의 다 잡았다는 생각을 하며 핸들에 몸을 딱 붙이고 골목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15분가량의 추격 끝에 마침내 그들은 목표물을 헤드라이트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막혀있는 벽과 경찰차 사이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죠. 골목이 너무 좁아서 피셔와 앤더슨은 차에서 나오는데 꽤나 고생했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던 건 범죄자들 앞에서 개처럼 걷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셔의 뱃살은 벽에 쓸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셔츠의 단추는 뜯어졌고 급기야 등으로 사이드미러를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내려! 오토바이에서 희죽거리고 있는 소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오토바이에서 내렸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2명 모두 10대 후반처럼 보였고 특히 오토바이를 몰던 소년은 검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는데 건방지게 잘생긴 외모는 기분 나쁘게도 딸의 양아치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 다른 소년도 흑발이었으나 머리는 정리가 안 된 듯 뻗쳐 있었고 안경을 낀 채 씩 웃고 있었습니다. 2명 모두 황금빛 새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보나마나 요란한 락밴드의 로고인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헬멧 미착용! 피셔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들의 머리를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과속주행!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 경찰 지시 불이행! 사실 기록된 수치는 오토바이로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피셔는 측정기가 고장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아저씨들이랑 잠깐 대화하고 싶었어요. 안경 낀 소년이 말했습니다. 괜한 수작 부리지 마라. 너흰 이제 끝났어. 이름! 소년들은 월보포스, 베스샤바, 엘븐도크... 엘븐도크는 남녀 공용이지? 같은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화가 나 씩씩거리자 그제서야 장발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설마 우리 이름 말하는 거였어요? 아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얘는 제임스 포터고 저는 시리우스 블랙이에요. 그래? 네 눈앞도 이제 심각하게 깜깜해질 거다. 건방진. 그러나 소년들은 경찰관들의 이러한 말을 신경 쓰기는커녕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니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순간 긴장한 경찰관들은 반짝거리는 총구를 상상했지만 소년들이 꺼낸 것은 바로 드럼스틱이었습니다. 앤더슨의 비웃는 소리와 함께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라는 말을 차마 꺼내려는 순간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알아듣지 못할 단어를 외쳤습니다. 경찰관들은 눈앞이 핑 하며 도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어디선가 나타난 3명의 남자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고 경찰차는 뒷바퀴부터 들리고 있었죠. 피셔는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앤더슨은 그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굉음과 함께 빗자루에 타고 있던 3명의 남자는 하늘에 날려진 경찰차에 충돌했고 소년들은 어느새 오토바이와 함께 다시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두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들, 우리가 신세졌네요. 시리우스가 소리쳤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엘븐도크는 남녀 공용. 경찰차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소리에 겁에 질린 경찰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경찰관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오토바이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년들은 밤하늘 사이로 점점 작아져갔고 붉은색의 후미등만이 꼬리를 남긴 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더빙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엄청나게 오글거립니다. 죄송합니다. 더빙 말고는 어떻게 도저히 전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롤링 작가가 2008년 경매 행사를 위해 800단어 정도로 짧게 썼던 해리포터의 프리퀄을 나름대로 번역해서 풀어본 건데 부디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오토바이의 주인은 시리우스입니다. 사실 소설에서도 언급됩니다. 마법사의 돌 시작부에서 아기였던 해리를 데리고 하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해그리드에게 덤블도어는 그 오토바이는 어디서 났나?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해그리드는 시리우스에게 빌렸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덤블도어에게 해리를 건네준 후 시리우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며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리우스는 해그리드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오토바이가 필요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해그리드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굳이 빌렸다라고 표현하고 돌려주러 가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지만요. 그렇다면 시리우스는 왜 오토바이가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이 부분은 시간을 거슬러 포터 부부가 사망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시리우스 블랙은 제임스 릴리 부부의 비밀 파수꾼이었습니다. 비밀 파수꾼은 피델리우스 마법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 파수꾼만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비밀 파수꾼이 비밀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마법을 사용하고 고문을 하더라도 그 비밀을 알 수 없게끔 만드는 마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파수꾼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밀 파수꾼이 죽는다면 파수꾼이 비밀을 털어놓았던 모든 사람이 비밀 파수꾼이 되어버린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밀 파수꾼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파수꾼 스스로도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선뜻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리가 볼드모트의 표적이라는 소식을 들은 포터 부부는 덤블도어의 조언에 따라 고드릭 골짜기로 숨었고 본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역할로 누구보다 신뢰했던 시리우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1년 전쯤부터 불사조 기사단 내에 볼드모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때 피터 패티그루는 스파이같이 대단한 임무를 해낼 것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리무스 루핀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시리우스는 계획을 하나 짜게 됩니다. 당연히 볼드모트는 시리우스를 파수꾼으로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포터 부부의 비밀 파수꾼으로 누구도 생각 못할 피터 패티그루를 비밀 파수꾼으로 바꾼 후에 볼드모트가 본인만 쫓게 만들자고 제임스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비밀 파수꾼이 바뀐 후에 시리우스와 포터 부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비밀 파수꾼이 바뀐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포터 부부와 시리우스 그리고 피터 패티그루 뿐이었죠. 하지만 시리우스의 모든 예상은 틀렸고 어느 날 피터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는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고드릭 골짜기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리우스 앞에 놓인 건 폐허가 된 집과 포터 부부의 시체 그리고 아기 해리였습니다. 잠시 후에 해그리드가 나타났고 그는 덤블도어의 부탁으로 해리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우스는 대부인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지만 해그리드는 당연히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논쟁 후에 시리우스는 수긍했고 그렇다면 오토바이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타고 가라고 해그리드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드릭 골짜기를 떠난 시리우스는 슬픔과 분노로 인해 피터 패티그루를 추적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피터를 마주한 어느 거리에서 강력한 폭발 속에 손가락 하나만을 남기고 피터 패티그루는 사라져버립니다. 시리우스조차 멍청한 피터가 실수로 자살한 것이라 믿었을 정도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법부의 오러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리우스는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20명의 오러들에 의해 체포되었고 죄목은 12명의 먹을 살해와 피터 패티그루의 살해 혐의였습니다. 이를 목격했다는 머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시리우스는 볼드모트의 행방불명으로 머글들을 살해한 죽음을 먹는 자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친했던 친구를 배신한 해리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률 강제 집행부의 부장이었던 바티 크라우치를 통해 재판 한 번 없이 아즈카반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시리우스는 12년간이나 아즈카반에 수감되었고 피터 패티그루는 1급 멀린 훈장을 수여받았죠. 해그리드는 오토바이를 돌려주려 했지만 오토바이는 결국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시리우스는 해그리드를 만났더라도 오토바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리우스가 오토바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더 이상 같이 타줄 친구가 없어진 텅 빈 보조석을 보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에도 식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액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치킨 최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아뇨.